만약 내일 당장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지우고 딱 하나의 영상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영상을 남길 것입니다. 서로 놀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군더더기 싹 빼고 제가 지금까지 올린 수십 개의 영상들을 압축해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담아두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종목을 고르는 기준. 두 번째, 실전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세 번째, 계좌를 지키는 손절 방법과 대응 방법까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까지. 이 모든 걸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결되는 영상이니 오늘만큼은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트레이딩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단타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 일단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올려드렸던 이제 종목들 있죠?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사실상 이제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봉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려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애들을 먼저 선별을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그래요. 물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당일날 그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고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종목 찾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 안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종목이 뭔가를 체크를 하셔서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요게 1번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거, 그 센 종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기는 힘들어요.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1월 16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상한가가 나왔죠. 자, 이때부터는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기술 차트 같은 경우는 첫날에도 신고 거래량이었고 뭐 캔들상으로도 뭐 최근 고점은 이제 뚫었는데 11월부터 1월 달까지 횡보하는 구간, 그 고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그 장대 양봉 첫날에 이제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요것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봉이었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 기술도 첫날에도 이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지만 둘째 날에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기준을 뭐 6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돌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연속된 거래량 유입.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둘째 날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형주 특성상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테마 자체가 요즘에 아주 핫한 로봇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이게 자동차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로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 로봇 테마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연속된 거래량. 여기까지 지금 세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이 얼마가 장대 양봉인가. 시총 5천억 미만? 중소형주들은 대략 15%에서 20%짜리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강한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1조 이상 되는 종목은 최소 8에서 10%. 이 정도 되는 봉이 만들어지면 이거 괜찮은 추세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15%에서 20%냐, 왜 대형주는 8%에서 10%냐, 이제 제가 이격도도 같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격도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주들도 그 거래 대금이 얼마 안 터진 종목들도 상승만 크게 하면 이격도는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한 기준의 그 이격도 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게 다 과열 구간에 들어서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중소형주들은 15에서 20%인 거고 대형주는 한 8% 정도가 아니 8에서 10% 이상 이제 장대 양봉이 생겨야 추세가 괜찮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가 이제 뽑아서 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정리해 보면 거래량 터지고 만든 장대 양봉,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 세 번째로 연속된 거래량 한 번 터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총에 따라서 중소형주는 15에서 20%, 1조 이상은 8에서 10% 이상 만들어진 종목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다. 정리되셨나요? 자, 장중에 지금 이제 쭉 놓다 보면은 강한 종목들 오늘 뭐 20%간 애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두 번째 장대 양봉이죠. 지금 상한가 가기 직전이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는 놓고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하이젠 RM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 지금 시총은 지금 2조,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겁니다. 아직 지금 이제 뭐 10%까지는 안 갔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 이것도 관심 종목을 넣어놓는 거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뉴스나 재료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장중에는 어떤 뉴스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관심 종목만 해놨다가 이제 장 끝나면 그냥 뉴스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테마인지. 그러면 또 이 중에 또 강한 테마를 타고 움직인 종목들은 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그 관심 종목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5가지의 조건으로 관심 종목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차트가 좀 깨졌어. 예를 들면 장대 거래량이 나와서 봤는데 계속 이후로 이제 후속 거래가 터지지 않고 흐르기만 한다. 그러면은 관종 삭제. 아니면은 테마가 약하다. 관종 삭제. 또는 이제 신고가 자리를 뭐 이탈했다. 관종 삭제. 이렇게 이제 계속 날마다 이제 이탈하는 종목들을 지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강한 종목들만 이 관심 종목 안에 남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매수 시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제가 보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이 단타는 트레이더의 어떤 전략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그거는 그냥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냥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수식과 지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매매 타점을 잡긴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한 방법을 이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아까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얘네들은 센 애들이야.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자, 그럼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땡 하면 지금 제가 위에 올려드린 거 보면 이제 종목명 있고 이제 현재가 있고 그리고 상승폭 있고 그리고 캔들 모양 있죠. 아침에 땡 하면 여기 이제 캔들 모양이 이제 쫙 이렇게 빨리 가는 애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또 한 칸 옆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종목들, 내 관심 종목들 중에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중에 유독 강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대금도 같이 터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뭐냐면 매수 호가, 매도 호가예요. 자, 요거를 보고 아침에 땡 시작하면은 강한 종목을 따라잡아서 이제 그날의 이제 주도주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바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차트를 딱 보고 1초 만에 이거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게 일단 돼야 단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첫 번째 전제 조건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심 종목 가지고 이제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단타를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단타 눌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타 눌림.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조건 상승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개 중에 7, 8개? 한 그 정도는 반드시 일일선을 한번 깼다가 다시 재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5일선,
일일선, 단타할 때는 요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강한 종목들을 뽑았으면 이 종목들이 일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짝 깼다가 다시 재반등하거나 또는 좀 심하게 흔드는 애들은 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거나 깼다가 다시 재반등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어디에서 들어가야겠습니까? 일일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터치하고 아니면 깼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뭐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 잘 골라놓으면 여러분들이 골라놓은 종목에서 오늘 들어갈 만한 게 뭐 있나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넘기면서 그냥 거기에 맞게 매매하면 그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일선, 5일선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러면 손절을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1일선 깨고 1거래일 이내에 다시 위로 못 올라오면 5일선 깨고 다시 1거래일 이내에 다시 못 올라오면 지금 이거는 돌파 매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타 매매 중에 눌림 매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1거래일을 더 보냐? 일단 이게 흑임수일 수 있거든요. 올리는 척 하면서 나 내릴래 하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라는 겁니다. 눌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역시나 얘가 안 되겠다.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내가 1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어. 5일선을 해서 기준으로 들어갔어. 이거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거든요. 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3분 121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확산을 했다가 다시 모이는 구간에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다시 돌파를 할 때 재진입을 하는 거니까 손절은 해봐야 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하면 그만인 거고 위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상승폭은 훨씬 더 그거보다 크잖아요. 요거는 이제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먹는 거니까.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근데 단타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린 것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그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차고 넘친다. 뭐 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호가창, 뭐 배열이라든지 뭐 짝짓기 매매 막 이런 거 솔직히 거기까지 안 봐도 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 이것만 갖고 하셔도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시는 거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수익이 이제 잘 나고 있고요. 손절 짧게 해드리잖아요. 다만 이제 손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1일선, 5일선 이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보는 기준으로 좀 타이트하게 아주 잡을 수 있는 그걸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타는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조금만 가지고 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거를 잘하기까지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이게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단타를 계속 매매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뭐가 어렵냐면은 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욕심의 어떤 끝자락의 정점에 있는 이제 그런 매매잖아요. 막 호가창 막 계속 반짝반짝 거리면서 막 이 체결이 되고 이거 내가 안 잡으면 이거 막 날아갈 것 같고 계속 이 끊임없는 어떤 정신적인 이 번뇌와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타는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투자금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드 1,000만 원으로 하신다? 그러면 보통은 한 종목에 다 이것저것 다 들어가셔갖고 풀시드로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잘 하시게 될 때까지는 한 종목에 내가 잔고에 1,000만 원이 있어도 한 100만 원만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딱 100만 원만 가지고 한 종목을 매매를 했어. 불안하겠습니까? 그치만 내가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풀시드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드를 확 줄여서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단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돼요. 한 방에 사서 가면은 바로 이제 수익을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잘못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드릴 때 단타 매매할 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드렸어요. 저도 차트를 보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드리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소액으로 하시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 분할 매수. 뻔한 얘기, 너무도 뻔한 얘기. 근데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거를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이제 세 번째에 넣었는데,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액을 작게 해라.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해라. 그다음에 내가 딱 보면 진짜 이거 확신이 들 정도로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세 개가 이제 뒷받침되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저절로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지만 3번은 좀 노력이 많이 있어야겠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단타 매매 거래할 때는 단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최대한 기준을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내가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최대한 심플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1일선, 5일선, 그리고 뭐 종목 기준도 이거 이렇게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꾸 스스로 공부한답시고 기준을 복잡하게 자꾸 막 하나씩 추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판단도 안 되고 여러분들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이 기준이 맞으면은 이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냥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건 다 지우세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막 오만 것들을 다 그려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기준이 되는 거를 두세 개만 딱 놔두시고 그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들 보면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애들이 더 크게 올라가고 손절을 짧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먹고 죽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이 조금씩 쌓이는 구조로 가잖아요. 지금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한 2주 넘게 같이 하셨는데 현대차는 벌써 상승 추천드리고 지금 뭐 60%다 돼가요. 이런 것도 현대건설도 30%다 돼가고. 그렇다고 이제 손실이 큰 게 있냐? 지금 이제 추천가 대비해서 손실 제일 큰 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3%,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10%, 그리고 수익률 제일 큰 거는 러셀 65%, 두산로보틱스 뭐 34%. 그냥 요거는 그냥 이제 사놓고 제가 추천했을 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수익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필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종목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락률, 그리고 네 번째가 일봉,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래량,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일곱 번째가 이제 시가총액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총 순매도예요.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총 순매도는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호가창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2배, 3배 이상 많을 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공식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총 순매도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매도가에 더 많은 물량이 이제 쌓여져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호가창 보고 요걸로 지금 이제 총 순매도가 많은지 아니 이제 순매도가 많은지 순매수가 많은지 요거를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놓고 보고 있다. 프로그램까지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것까지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봉하고 캔들하고 흐름이 좋은데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안 드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거 진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를 이 기준으로 잡고 싶으시면은 그냥 그것만 자꾸 하시든지 자꾸 이것저것 짬뽕해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보실 거면 하나만 보시라고요. 호가창 일일이 뭐 여러 개 띄워놓을 필요 없이 요거 보면 뭐 그냥 한눈에 그냥 싹 보이니까 진짜 오늘 다 알려드린 겁니다. 다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장중에 이렇게 이제 지금 호가가 매도 물량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라든가 요런 애들도 한 방에 다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고 뭐 요것만 세팅해놔도 아주 편하죠.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할게요.